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의 솜씨가 담긴 종이 공예품을 보노라면은 그 속에서 놀라운 생활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차츰 흩어지고 사라져가는 민속 자료인 종이 공예품을 모으시고 또 정리하시고 그 전통적인 종이 공예품을 후세들에게 전승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오신 민속 종이 연구가이신 김경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우리 조상들의 얼과 그리고 궁금한 점을 실물을 보아가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그 전통적인 종의 그 공예품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도 그 수집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요즘은 좀 모으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의 다 없어졌죠. 네, 품귀 상태고 네. 종이가 그렇게 많은 그 물건을 만들게끔 풍부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네. 그래서 좀 다소 있던 거는 그런 대로 부지런히 막고 또 덜어 있는 거는 또 개인이 한 사람씩 다 소장하고 내놓지 않는 것들도 있고 네. 지금까지 모아오신 것이 몇 점이나 될까요? 약 170점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연대는 그저 100년에서 150년, 200년 그저 그게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조금 올라가면은 흙바지라고 네. 흙바지라고 하면은 그 당나귀 탈 때 네. 양쪽에다 이렇게 걸쳐 놓고 네. 있는 거. 그래서 흙물이 튀지 않게 네. 하는 흙바지가 한 400년 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300년 된 요광. 네. 근데 이제 연대 측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 누가 흙바지가 2개, 3개 있다든지 요광이 몇 개가 있어야지 이걸 가진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 연대인데 그쪽은 어떻소? 이러고 물어볼 텐데 네. 전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요광인 경우에 이거는 우리 육대조 할아버지가 가졌다든지 네. 응? 할머니가 썼다든지 네. 또 흙바지 같은 것도 그 가진 사람만이 연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얘기하는 대로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그 지금 그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대충 크게 나누어서 어떤 종류의 것을 소장하고 계십니까? 종류가 그냥 뭐 어떤 종류를 모은다 이런 거 없이 눈에 띄면은 가지고 계신 것은 가지고 어떤 있죠. 것입니까, 대충? 근데 대충 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거 속에 있는 것들이 덜어 나왔고 네. 큰 거는 못 가져 나왔습니다만 그 시대에 한 200년 전에 골조는 나무로 하고 네. 그리고 종이로다가 우리나라 불교가 이 나라의 국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연꽃 연잎을 그걸 다 오려서 흉내를 내서 그나마 네. 다 그걸 붙여서 그러니까 맥cap을 붙이는 거죠. 네. 붙여도 그래서 장을 만들어서 이 앞뒤로 치면은 장구 소리가 날 정도죠. 하하. 탕탕탕탕. 네.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도 특히 특이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뭐 그런 장롱이요. 네, 그거 말고는 장롱들. 없습니까? 또 특이한 것이. 장롱들하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뭐 요광, 대야 무슨 이제 이런 것들이고 요광이라든가 대야 같은 것을 종이로 만들었다니까 말이죠. 네. 그 참 신기하고 이상한 점이 한두 점이 얼마나 이 아니에요. 나라가 양반 중에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그럼 왜 왜냐면은 그렇습니까? 네. 예를 든다면 지금 요광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 요광입니까? 요광이에요. 네. 그러나 뭐 이거는 우리는 아마 이거 다 되게 보고 논요광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요광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네. 좀 보시는 분들도 네. 그러나 그 할아버지들이 손녀딸을 뭐 그때 12살, 3살 시집 보내지 않습니까? 네. 조그만 아이들을. 그랬던데 이제 바깥에 그
그래서 지금 옛날 가마가 돼 있는 것도요. 네. 큰 사람들은 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가마가 작지 않아요. 네. 지금 옛날 거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조군꾼이라고 해서 바깥에다 미고 가는 건 남자 아니에요. 네. 혹여라도 손녀딸에 네. 그거 하는 모습이 소리가 들릴까 봐. 네. 그러니까 뭐 도자기로 했다든지 유기로 했다든지 그러면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어허. 그러니까 종이로 하면 소리가 안 들리고. 그 종이로 하면 새거나 그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오칠을 하니까 안 새죠. 아하. 옛날에 저기 제기도 있습니다만서도 네. 제기 그런 것도 다 종이로 짠 거예요. 예. 그 이게 얼마 전 것이라고요? 이게 이제 누구도 이거 역사 측정을 못 하는 거죠. 네. 어떤 사람도 지금 측정하는 기관도 없고. 대충 보면 얼마? 대충 이게 왜냐면은 이거 가지셨던 할머니 이야기가 네. 이건 안동 쪽에서 구했는데 뭐 6대조 뭐 하하. 할머니가 쓰시던 건다 이러니까 한 200년은 뭐 한 되겠네요. 50년씩 잡아서 한 300년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 내가 사용하던 걸까요? 물론이겠죠. 예. 예. 지금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네. 예. 그거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예. 그 대야나 그 소피를 보기 위한 요강을 만들었다. 근데 이것이 300년 후에 지금도 사용할 수 있고 새지 않는다 그러면 네. 그 슬기와 그래서 재간이라는 것은 참 가히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름 말 못하죠. 그래서 나도 뭐 이렇게 하나 짜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응? 네. 그래서 이 아까운 걸 풀러볼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니까 되게 그 공법으로 될 수도 있을 거다. 네.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종입니까? 종이죠. 그 종이를 이건- 꽈 가지고 실을 이건 만듭니까 이제 우선? 옛날 족보라든지 뭐 이런 네. 이런 종이들 옛날 손님이 알면 큰일 나겠지만 그런 종이를 이제 꽈 가지고 네. 비스름하게 만들었는데 57만 안 했군요. 예, 사람들마다 외국 사람들 여기 저 릴리 대사부인 이런 사람들 오면은 네. 이걸 어떻게 만드냐고 야단하거든. 예. 요걸 어떻게 간격을 만드? 예. 솔직히 여기 있는 분한테 특별히 내가 이제 공개를 해야지. 이건 이렇게 모자처럼 짜는 거예요. 예. 짜서 이렇게 쏙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 네. 어? 이것도 용도는 요강으로 짜신 겁니까? 요강이죠. 그러면? 네. 근데 이건 아직 한 번도 사용은 안 사용 해봤습니다. 들어 한번 만져봐도 아니요, 되겠습니까? 만나보시죠. 하하, 이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단합니다. 네, 근데 여기다 이제 오칠을 하게 되면 김 선생님 따님 시집 갈 때 빌려드릴게. 좋습니다. 네, 그때 오칠을 해서 네, 그럼 가마를 타야겠네요. 가마도 만들지 뭐. 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똑같이 또 만드셨을까요? 네, 똑같지 않죠. 그냥 거기다 이제 오칠만 하면은 되겠죠. 예, 오칠만 하면 되죠. 그 대야 같은 거는 어떻게? 대야가 저게 아주 일화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는 네, 여행을 하는데 가지고 다니는 게 아주 많습니다. 왜냐면 도포를 입어서 도포가 이렇게 널찍하잖아요. 네. 여기다 종이 대야도 넣어야 돼요. 아, 어? 소피통도 넣어야 되고 남자 소피통이 안 왔지만서도 또 있어요. 네. 요렇게 된 게. 지금 보이는 것이 대야입니다. 어디 저거? 네, 예. 역시 종이로 만든 것으로. 총이죠. 근데 하하. 이제 그 선비가 네, 이제 여행을 할 때 우리는 뭐 산에 올라가면 설악산에 어디든지 가면 흐르는 물에 좀 더 상탕해서 그냥 퍼가지고 벅벅 하잖아요. 네, 선비, 옛날 선비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아래서부터 위로 떠올려서 놓고 네. 거기서부터 소피는데 물도요 거기 철철 안 남겨요 옛날에 그 반쯤 해서 싸고 그 물도 아까워서 그 주위에 있는 나무에다가 주고 그리고 저 대야를 바우 위에서 이렇게 엎어놓고 그 선이라고 있잖아요 스님네들은 참선 네.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잘 살고 네. 또 오늘 잘 살 것이냐 하고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관리하는 거 일종의 그 순간을 그래서 자기가 오늘도 잘 살게 해달라고 이제 명상에 챙겨서 그거고 그 대야가 완전히 마르는 동안은 완전 자기 시간이라 그래서 마른 다음에 도포 안에다 또 넣고 멋진 이거죠? 네. 어때요? 좋은데요. 그렇게 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 요즘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 그런 옷 입으면 전에는- 힙이라고 그러겠지 뭐. 그러나
네. 그러 놓으시고 저러 놓으시고 자신이 있으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입을 만한 내적인 뭐가 완전히 담겨 있으면 그게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속은 비고 거죽 옷만 그렇게 입으면 이게 사건이지.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종이 공예품을 수집하기 시작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글쎄 한 60년대부터 그저 조금 관심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게 관심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해서 갖는 게 있어요, 그냥. 네. 그 미술품이고 네. 옛날에 조상들이 가지니까 그럼 그거 좋은 거죠. 뭐. 네. 처음에 그 종이 공예품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는 아셨고 예, 그렇죠. 그냥 그런 게 제일 있다는 처음에 걸 알죠. 대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작품이? 그게 요광이에요. 예. 네, 그 어디서 그걸 하회 만나셨습니까? 마을, 안동 하회 마을에 네. 그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네. 누구네 집이 초대를 받은 게 안동 김씨 댁이에요. 네. 유명한 집인데 집은 고가로 많이 헐었지만 네. 그 방속은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네. 깨끗해서 그 각종 열매도 겨울에 늦은 가을에 갖다 방속에다 넣어놓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그 밑에 특히 어떤 장롱 밑에서 나를 유혹하던 게 종이 요광이에요. 근데 네. 요광인 줄은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결국은 식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 가서 붙어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 할머니가 볼란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역시 요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남의 물건을 탐욕을 한다는 거는 죄가 되겠지만 자 어디 간에 저 종이 요광이 있는 걸 보니까 더 재미있는 물건이 이 땅 위에 어딘가 산지에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것을 나는 그 수집가라는 건 그렇습니다. 남의 집에 있어도 네. 저것을 언젠가는 내 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내게 돼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기 무서운 집념이죠. 김 여사님은 저희 집이 초대를 말아야겠습니다. 아니 거기 종이 있으면 초대하면 안 돼요. 종이 있으면 종이 초대할 물건은 네, 어디 가서 보든지 가지고만 싶으면 오시든가요? 그렇지. 그래도 혹시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신 게 있을 것 물론 같은데.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집 그 뜰 아래 사랑방에 네. 그 이쁘게 여러 가지 색깔로 해서 네. 그 색상이 다양한데 그 문방사호 같은 거 놓아 있는 3층 장을 누구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롱 그 근처에도 다 못 가죠. 너무 아름다운 거. 그 그리고- 장이 좋아서. 예. 네. 근데 그거는 뭐 안 주니까. 그래서 나는 값을 많이 주어도 안 돼요. 그럼 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네들은 그게 아주 완전 자기네 조상이니까 그렇게 아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때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내 방에 저 방에 있으면 어떨까? 응? 이런 생각. 그러니까는 이게 안 좋죠. 선생님 재간이면은 재현이 될 것 같은데요. 만들으실 수는 글쎄요. 없을까요? 근데 재현이 네. 조상이 200년 전에 만들었던 네. 2세기를 거슬러 올라온 재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지금 만들어 놓으시면 2세기 후에는 또 역시 그것이 그렇죠. 그렇게 그런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하죠. 지금 예. 열심히 우리 네. 연구생들 보고 지금 열심히 만들면 네. 2세기, 3세기 후에는 이거는 또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게 또 이야기거리가 크게 되니까. 그때는 뭐 완벽하게 기록이 남을 테니까 더 좋겠지. 그렇죠. 혹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어 보여서 물건과 물건을 교환해서 가져오신 건 없으십니까? 그런 거 있죠. 네.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그저 예산에 네. 어떤 할머니가 네. 빗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네. 빗접을 가지고 계신데 그 빗접에 그 이렇게 좌르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목욕탕에서 슬슬 빗고 뭐하고 머리 하면 쓸어서 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머리 한 가락을 버려 큰일 나요. 그래서 손톱 네. 요런 이따 상자가 나오겠습니다만 손톱 발톱 다 깎아서 넣는 주머니가 있어요. 부모가 주셨는데 네. 함부로 버리질 버릴 수 없어요. 않고. 네. 또 머리도 이렇게 내려서 그건 또 그것만 또 넣어놓는 상태가 네. 있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조상입니다. 네. 이 나라. 혹시 여기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있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왕관이 이렇게 너슬너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왕 네. 이렇게 금관으로 된 거. 그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초하루부터 보름까지는 여기다 머리를 빗는데요. 머리 빗어서 여기다 넣어. 네. 어? 네. 그리고 보름부터 금운까지는 또 여기다 넣어요. 아하. 네. 그리고 그 다음 달 보름날 달방근 날 네. 바위에다 태워. 바위에 가져갔어요. 네. 태우고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할머니가 이거를 가지고 계실래 물어봤더니 자기가 왕비 간택이 됐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흥분을 하고 사는 거야. 예. 응? 그래서 자기는 이걸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이게 보통 사람은 이거는 사용을 못 하던 거군요. 아니 이제 그게 보통 사람을 사용을 못하는지 이 할머니 얘기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야. 아하. 그 자기가 할머니가. 그래서 그래도 그 할머니가 흥분하고 그러는데 뭐 할머니가 뭐 왕비 간택이 뭐 됐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네. 그냥 가만히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왕비 간택까지는 못 됐을 것 같아. 예를 든다면. 예. 그래서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주머니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그 동서남북으로 해서 네. 그 여자는 이제 예를 든다면 요렇게 눈만 내놓고 다 뒤집어 썼잖아. 네. 그래서 그 남자는 여자를 볼 수가 없어. 네. 다 뒤집어 썼으니까. 네. 그럼 여자는 남자를 다 보는 거야. 음. 그래서 감정하는 감모, 네. 사모하는 감정이 있으면 같이 있는 거와도 같다. 네. 그래서 일수의 동방, 귀인 만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써놓는데요. 써넣어 요 속에. 아하.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저 환자만 알지. 이래서 이 할머니한테 이거를 뺏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뺏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네. 이제 이거 네. 가지셔야 소용없고 네. 이건 난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이러는데 네. 내가 한번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건 가져갈 생각 말라고. 이거는요. 예, 네. 그런 걸 갖다가 말경대를 하나 그때 왜 자개농이 한 20년 전에 얼마나 유행하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말경대 자개로 된 거 이렇게 하면 얼굴에 얼른 비치고 네. 그리고 자개를 이쁘게 놓은 거.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는 그때 뭐 파고다 담배인가 네. 뭔가 그걸 두 보루쯤 해가지고 네. 무조건 이걸로 바꿔달라는 소리 못하지. 그냥 무조건 갖다 드린 거예요. 그냥 선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게 그렇게 탐이 나는가 이러더라고. 네. 그러면 나 죽을 날도 얼마 안 됐고 그랬으니까 자기 80이 넘었으니까 그럼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받고 이게 물물교환네. 예. 대단하십니다. 그 예산까지 그렇게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예산이 문제입니까? 뭐 제주도도 그냥 뭐만 있다 하면은 이건 정말 전국의 시청자들이 알면 정말 큰일 났다 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가족이 있는지 아이들이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특히 귀중하신 것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뭐 제주도도 뛰어가셨다 그러는데 제주도에서 가져오신 게 뭐 있다면서요? 네. 요 신발장. 이게 신발인데 네. 그 옛날에는 그 제주도의 한라산에 네. 한라산이죠 거기가? 네. 응, 한라산 쪽에 그 한양에서 귀양사리를 가면 한라산 쪽으로 가요. 응. 그랬을 때 왜 우리가 그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신을 삼아가지고. 삼아도 은혜를 못 갚는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뭐 피라 사건으로 어쨌든지 바른 소리 그 시대에 대고 빵빵 했지만 네. 그러니까 그 부인이랑 아이들은 다 두고 가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응. 그러니까 가서 나는 뭐 제주도는 뭐 그 화산에 뭐 이런 그 터져서 그거를 이렇게 옹달 항아리 모양 만들어서 거기다 열매 따서 먹고 뭐 칡뿌리 먹고 뭐 산 속에 있는 열매도 꽤 많았던가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먹고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거기서 아들을 또 낳았지.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2세 3세가 됐네. 그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만든 할아버지가 만든 만들었다고 네. 딱 요거를 놓고 네. 양쪽에다 촛대를 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내가 그 이게 얘기를 한 짝입니까? 두 짝? 한 짝이에요. 요 한 짝만. 그러니까 내가 한 짝일 얘가 오고 이거 두 짝일 건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한 짝밖에 안 된대. 근데 여기 가서 네. 요만큼은 이 부인한테 그 보내는 글이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내가 필경 이분이 이 신발짝을 짰는데 골까지 다 해서 집어넣는데 네. 반드시 여기 무언가 문서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그것만 뜯었어요 제가. 네. 뜯어서 지금 어디다 잘 간직했는데 급하게 나올래니까 그냥 그걸 어디 들어가는지 찾지는 못했어. 네. 어디까지 나왔지만. 그 이제 자기 부인한테 네. 이 종이로 신발을 짜가지고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뭔 바닥에다가 편지를 써서. 예, 그러니까 뭔 거니? 음흠. 지금 월백, 설백, 천지백. 네. 응? 네. 그러니까 달도 희고 네. 눈도 희고 네. 하늘 땅도 흰데 네. 산심 야심 객수심 산도 깊고 밤도 깊고 나그네 마음 또한 쓸쓸하고 깊다. 하. 그렇지? 그다음 이제 억울한 이야기야. 예. 주도 단수 수객류. 그러지만 칼자루 비어서 내 억울한 거를 하려고 물을 비워보니 물은 흐른다 수객류. 겁의 소수 수객수. 한 잔 기울여서 시름을 잊을라 하니 시름이 더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너무 멋있죠. 예.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몹시 애끼는데 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든지 이따 신어보고 싶은 사람 한번 신어봐요. 이렇게 잘 맞을 수 없어요. 발이 크면 큰 데로 맞고 작으면 작은 데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생 한 사람이 네. 이번 이제 전시회가 아마 1월 중순쯤 공관에서 있을 것 같은데 초대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신발을 지금 밤새고 짜고 있어요. 그거 똑같이요? 저는 못 짜요. 저는 이거 짜볼 생각도 못하고 감히 그러다 선생님의 제자들이니까 말이죠. 더 선생님 잘하죠. 솜씨를, 이제 네. 선생님 네. 제자가 아니고 우리 선생들이에요. 다. 네.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걸 수집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게 많이 비우시겠는데요. 집은? 그런 건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집구석 비워놓고 도로만 다니는 거 김사과 모냐? 그렇지 않아도 사과신데.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은 뭐라 그럽니까? 근데 뭐 그래도 뭐 재수도 안 하고 네. 학교도 다 잘 붙었어요. 이화대학도 붙고 성심대학도인데 걔네들 중학교 입학시키는데 한번 가보고 네. 졸업식에 이제 운수 조문 한번 가고 대학 그 번호 붙을 때는 꼭 가요. 그래도 그 붙었나 안 붙었나. 그게 궁금하셨어요. 예. 그래도 그 붙었더라고요. 다행히도. 예. 근데 60년대만 해도 저희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고 풍족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옛 것이라든가 우리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반적인 넓은 관심은 없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시작을 자꾸 하셨나요? 글쎄 우리 아버님이 아마 이런 거를 종이를 좋아하시는 것보다 저희 아버님이 뭐 이런 옛 것을 조금 하고 네. 그래 가지고 좀 계셨어요. 네. 그리고 그 인연이 달라니까 그런지 좌우디간에 종이가 그냥 좋더라고요. 아하. 뭐든지. 예. 예,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일화 같은 거 예. 이런 게. 근데 괜찮고 그게 좋고. 지금 말씀하신 그 참 아깝다 그러는 3층 그 색종이로 된 장, 또 선생님이 예. 가지고 계신 예. 종이 장, 예, 또 이런 종이 신발, 예. 또 종이로 된 요강은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왜 종이로 그걸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종이가 네. 아주 귀해요. 귀하다고.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물론이죠. 희소 아하. 가치죠. 왜냐면은 그 조지서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종이를 관의 문서라든지 책이라든지 이외에 일반 사가에서는 못 써요. 그러니까 참 종이 접시를 짜서 오칠을 해서 거기다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최고 양반네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에다 오칠을 해서 청화백자를 거기다가서 나는 컵을 거기다 놓고 지금도 네. 거기다 오미자차 분홍 색깔을 넣고 네. 자슬 실백을 가늘게 쓸어서 위에다 조금 얹으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수집도 하셨지만은 종이의 역사라든가 종이의 공예를 직접 그 제자들에게 전수도 하시고 이렇게 이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 처음에 그럼 배우신 분은 누굽니까? 그냥 뭐 배운 게 그 옛날에 뭐 그 전부 그 기록돼 있는 뭐
실록들이죠. 뭐. 예. 그러면 옛날에 문헌 거의 찾아서 독학을 하다시피 하셨고. 그렇게 된 셈이죠. 누가 이 종이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도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종이 공예의 우리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 종이 공예의 역사라는 거, 종이의 역사라는 게 네. 종이의 역사가 한 우리나라 그 기록문에는 610년이에요. 그리고 일본 기록문에는 요번에 가서 뒤져보니까 625년. 그렇고 그러나 지금 신라지도 있었던 게 분명하고 신라 시대에도 종이가 있었어요. 또 고려지에도 또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호암 박물관 같은데 아마 대방광불 화엄경인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런 이제 하나의 경 같은 건 가지고 있는 데가 더. 종이 공예는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공예는 내가 볼 때 그저 아마 최고 오래돼서 400년. 그리고 그 수명이 어느 그다음에 1, 정도나 200년이에요. 됩니까? 수명이요. 수명은 이거는 5, 7만 해놓으면은 이거 며칠 년이라도 갈 거예요. 5, 7만 해놓으면 이 요강이 2,000년 후에도 이대로 있을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5, 7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 신발은 말이죠. 제주도에서 가져오셨던 예. 이 신발은 종이를 이제 질기게 자꾸 꼬우면 질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실처럼 생각해서 짰다고 보겠는데 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더 오래 보관을 하려면 여기다 오칠해야죠. 오칠을 한다든가 뭘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않을까요? 지금 여기에 5, 7월 생각을 여러 번 생각했는데 네. 그러면 요새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5, 7을 못해요. 그럼 이대로 놔두면은 수명이 오래 안 그래도 갈 괜찮아요. 텐데. 그래도 괜찮아. 그게 왜냐면은 종이가 가지고 이미 있는 수명은 갈까요? 그렇죠. 종이가 가지고 있는 수명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풍화작용을 해서 뭐 이거를 특별히 습도 관리나 이런 걸 안 해도 네. 별로 상하질 않아요. 하하, 그렇군요. 네. 그동안에 어떤 분들에게 이 종이 공예를 가르치셨습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1967년도에 이제 문을 열어서요. 네. 뭐 연구소라고 뭐 보잘것 없지만 자그마한 걸 해서 미술 대학생들이죠, 대개가 뭐 직조를 했다든지 나염을 했다든지 네. 이런 대학생 대학원생들 네. 그렇게 해서 홍대 학생이 아마 한 90명 왔어요. 네. 10년 사이에 뭐 서울대학, 숙대, 이대도 많이 오고 그렇게 네. 해서 그리고 또 가정주부들, 네. 가정주부들도 아주 재주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네. 주부들이 아마 한 7, 80명 되고. 네. 오늘 그 제자 가운데 한 분을 이 자리에 그 나와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네. 가수 한경애 씨가 나왔어요. 예, 근데 우리 집이 한 10년 되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네. 글쎄. 이 언제부터 이 종이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예. 전공은 이제 미술이었지만은 이제 뜻밖에도 딴 쪽에서 네.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송국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해 이제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1978년도죠. 음. 그래서 뭐 방송국 일도 있고 이거를 뭐 내가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네. 가졌었어요. 네. 근데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네. 종이로 대야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그 겹겹이 붙여서 사용했다는 것은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봤던 기억이 나요. 네. 모치를 해서. 그런데 종이를 꼬아가지고 했다는데 묘하게 끌렸어요. 음흠. 처음에는 안 하려 그러다가 네. 하게 됐어요. 선생님.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까 지금? 글쎄 수준은 모르지만은 한없이 네. 빠져 있죠. 제가 종이에. 어허. 그래서 방송국 일을 하면서 네. 늘상 해왔어요. 그 대표적으로 어떤 옆에서. 것을 많이 만드셨습니까? 처음에는 부통이면 뭐 이런 걸로 네. 시작을 해갔고요. 79년도에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네. 항아리를 큰 걸 한번 짜봤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이 종이 공예에 대한 인식이 네. 전혀 안 돼 있을 때인데 우리도 한번 내보자 해갖고 그때 동아미술제 한번 내봤어요. 네. 그러니까 곁에 그 제가 그걸 내러 갈 때 사람들이 저게 분청이니 뭐 이러더라고요. 고소의 그 글자가 네. 이렇게 아까 김 선생님도 보셨지만 박혀 있으니까 음흠. 도자기의 분청 효과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아이고 난 떨어지겠구나. 네.
그렇지만 한번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예. 환기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내봤는데 이제 입선을 했죠. 예. 그게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제자로서 이제 조금 면목이 섰었어요. 그 종이는 어떤 종이를 자료로 씁니까? 낡은 고서로 했어요. 고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장의 낡은 고서가 그렇게 네. 완벽한 조형 형태로 변신될 수 있고. 근데 그 낡은 고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와서는 고서다 그러면은 낡고 후 뭐 새 것이 없이 전부가 다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어떤 고서인데 그렇게 이 파지로 막 쓸 수 있습니까? 그때는 거의 그 목판 인쇄로 나와가지고요. 예. 거의 초배지로 도배할 때 많이 사용했던 그런 거였어요. 흔했어요. 예. 지금은 많이 이제 귀해졌다고 하지만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뭐 역사적인 고중에 네.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는 네. 그래서 도배지로 많이들 썼죠. 네. 물론 그 근데 요즘 시중에서 그러면은 그런 종이를 구하지 못하면 딴 종이는 무엇이 마땅합니까? 고서가 바로 그 한지 우리나라 당나무지로 만든 거였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질김새가 상당히 질겨요. 네.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곳이 있죠. 지금 네. 원주 공장에서. 그 한지를 사다가 네.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럼 처음에는 그걸 이 새끼를 꼬우듯이 자꾸 꼬웁니까? 그걸 잘라야죠. 길이를요. 네. 책을 이렇게 잘라야 돼요. 네. 어, 어느 정도 이제 넓이로 잘라가지고 네, 넓이로 잘라서 그걸 꼬아야 돼요. 몇 곱이나 꼬웁니까? 몇 겁이 아니라 그걸 꼬으면 한 줄이 되고. 한 줄이 되죠. 네. 그걸 한 줄 한 줄 다 꼬아가지고 뭉치로 만들어 놨고서는 네. 그걸 계속 쭉 연결해서 꼬아나가죠. 꼬우니까 그러니까 네, 네. 실처럼 되겠군요. 그렇군요. 아하, 그걸 가지고 이제 예. 실로 마치 뭘 짜듯이 그렇게 짜는 네, 거군요. 네, 예. 아, 그 저 예를 들어서 지금 분청 사기 같이 무슨 남들이 생각하는 종이 항아리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네. 거기에는 그 시간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석 달. 석 달이요? 네, 석 달도 거의 아이고. 밤을 새웠죠. 우리 저 김경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때 한 네. 가지 한 가지 배워나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아주 무서웠던 생각이 나요. 처음에 네, 안 가르쳐 주시려고 해서요. 네. 우선 가르쳐 주겠다라는 허락만 떨어진 거 하나만으로도 음흠. 아주 이거는 아무 소리 말고 다녀야 되고 네. 조심해야 되고 음. 어디서 방송국 일 때문에 뭐 늦었다든가 바빴다든가 이렇게 입을 뻥끗하면 큰일 나요. 아. 2번 안 나오면 퇴학이라고 이제 그러셔갖고요. 네. 그렇게 엄격하셨어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주 다재다능하세요. 네. 노래도 네. 잘하시고 뭐 하시는 일이 그래서도 많으세요. 네. 기특한 건 뭔거니 네. 큰 항아리를 짜는데 네. 그게 워낙 크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시아버님이 아마 그 항아리 짠데 반해서 아마 쫓아다니셨나 봐. 신랑이 쫓아다닌 게 아니고. 근데 의사한테 결혼하셨는데. 예. 근데 이렇게 큰 항아리를 짜는데 연구실에 올 때는 전철을 타고 오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돼서 그것만이 참 있을 수 있어. 막 반으로 만들어서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들고 오고 네. 연구소에 와서는 다 피고 네. 그러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렇군요. 네. 대단하죠 집념이. 혹시 전시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무슨 전시요? 이 종이 지금까지 이 수집해 아. 오신 것을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전시요? 네. 그러니까 86년도에 네. 공관에서 한 번 하고. 공관이요? 네. 공관. 공관. 네. 그 김수근 씨가 네, 했던 네, 네. 공관에서 한 번 네. 초대전하고. 네. 그 다음에는 아마 금년 지난 네. 7월 달부터 8월 말까지 해서 일본서 한 번. 아, 일본서도요. 일본에도 이런 종이로 된 그 공예품들이 걔네들 있던가요? 없어요. 아, 전혀 없군요. 없어요. 네. 없고 뭐 있다는 게 그냥 저희 빼락 같은 장난감 같은 거. 네. 없고. 그럼 종이로 이렇게 공예품을 만든 것은 이 종이를 사용하고 이 붓을 사용하고 이러던 그 한자권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외국엔 어떻습니까? 서양엔. 아무데도 하하. 세계에서 하나예요. 이건 독자적인 거군요. 예. 네. 이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반응이 어떻던가요? 글쎄 일본에서 반응은 참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요. 뭐 아사히 신문이 쫓아오고 뭐 동장치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 뭐냐면 이제 기획전을 했거든요. 네. 부산미술관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 대학 교수들이나 미대 교수들 뭐 학생들이 그 방학을 이용해서 오도록 네. 7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이 거의 모여들 수 있도록 하고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만 한 5천 명 들었어요. 하. 팜프렛을 쟤네들이 한 10,000부를 찍었는데 모자라서 중간에 또 찍고. 그리고 쟤네들은 그 미술관 안에 이미 인쇄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하고. 근데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그림에 또 일가를 이루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림 솜씨가 대단하시다. 그 그림 무슨 그림이에요? 아이고. 그림은 무슨 어떤 그림을 주로 그리셨습니까? 인간의 표정화죠. 그러니까 저렇게 얌전하던 그렇잖아요. 네. 김 선생님 지금 언제든지 한결같이 360일 똑같은 표정인데 네. 정말 화났을 때는 눈, 코, 입이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되게 이런 식으로 달라질 것 같다. 아, 뭐 그거죠. 그런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대개 주위 사람들을 먼저 그리시기 시작하시네요. 아니에요. 모델이. 아주 극한 상황에 놓아서 네. 죽느냐 사느냐에 놓여진 얼굴. 예를 든다면은 청계천에서 다 저거 해가지고 그 어딥니까 저기 거기가 난가자동. 네. 그때 천막 쳐놓고. 네. 그러니까는 그 남편은 이미 세상을 갔고 예를 든다면 그때 그 고속도로 막 만들 때 아닙니까 경부선 네. 경부고속도로 그랬을 때 이제 이 동맹이를 이 하루 이제 매삼택일 하면 돈 얼마 받는다. 네. 근데 아이들은 둘이고 이런데 이제 피가 일주일씩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도 못 죽는다 이 말이야. 없으면 이제 거지가 따로 있어요. 아이들은 난리를 하면은 그때 이제 뭔가를 깡통을 가지고 좀 부자 동네로 가. 부자 동네인데 문이나 열 수 있습니까? 그 동네에서 좀 난 동네로 간다 이런 네. 얘기인데 그때 그 어머니의 처절한 얼굴. 왜 하필이면 그런 표정을 그림에 옮기시려고 그러십니까? 좀 더 희망적이고 밝고 키 없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모르지 그리면 그거 왜 그런지 그건 나도 몰라. 예. 그것만이 무슨 어쨌든지 가짜 예술이라도 예술 같은 생각이 하하. 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림 한 장도 여기서 아무리 가져오라고 해도 못 가져오잖아요. 그 표정이 전부 그렇기 때문에요. 예. 방송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선생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이 순간 무엇이 제일 궁금한지 좀 그렇죠. 질문을 해도 근데 그거를 괜찮을까요? 내가 대답을 제대로 할지 좀 해주세요. 네, 대답을 못 하시면 화가 나시겠죠. 그러면은 그때 표정을 그러면 잘 이제 그러면 자화상을 그려야지.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그리시면 되겠네요. 예. 네. 그럼 우리 김 선생님 화나시는 걸로 질문을 좀. 배우고 싶은데요. 제대로 배우려면 어느 정도의 기일이 걸리는지. 네. 그 옆에 계신 분 보고 물어보세요. 10년 하신 분 보고. 근데 저기 아까 한경애 일이 무슨 씨, 길이 있습니까? 아까 한경애 씨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요. 그냥 아주 굉장히 무섭게 그냥 가가지고 우리 집이 했다는 지금 소리 들으니까. 가정주부 속에 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은경 씨도 와서 한 1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있냐면은 내일 보자 모레 보자. 이제 오늘 어디까지 숙제를 해오느라 그러는데 무슨 남편이 어딜 가야 되고 뭐 어떻게 집구석에 무슨 일이 있고 이렇게 돼요. 숙제를 안 해. 그럼 퇴학이야. 그건 소용없어. 퇴학 맞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많죠. 네. 그나마 대단한 사람들의 대한민국에 네. 그런 사람 다 퇴학했어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퇴학해. 그거는 또 퇴학 맞고 가는 표정이 어떤가를 또 그림으로 남기시려고. 다음 사람 질문하세요. 네. 종이공예 하시면서요. 재밌었던 일도 참 많았겠지만 어려운 일이 참 많았을 텐데요. 민속 종이공예 하시면서 어려웠던 일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다. 응? 주먹에 쥔 돈이 없다. 뭐 그런 거가 아주 가장 어렵죠. 네. 예, 꼭 가지고 싶은데. 예.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그런데 그게 돈을 이상하게 빌리거나 다른 그러시면- 걸로 해서 밥을 못 먹게 됐는데 쌀 사게 돈 달라. 네. 이건 좀 가능하지만 종이를 사는데 돈을 좀 꿔달라? 네. 뭐 이것도 안 되고 네. 종이를 달라는 더구나 안 되고. 그렇겠는데요. 이 지금까지 이렇게 수집해 오신 이 귀중한 종이 공예의 작품들, 자료들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글쎄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래서 제주도 쪽에서 땅을 좀 주겠다 그래서 제주도에다 제주도 온막살이처럼 책을 걷는지. 하여튼 지금까지 그 20, 30년 동안 종이에 그 심취하셔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우리 조상의 새로운 문화, 예술 그리고 전통을 찾으셨고 또 재현하셨습니다. 앞으로 선생님 하시는 일에 아주 대단히 밝은 일만 있으셔서 그림을 그려도 아주 활짝 웃는 얼굴의 그림을 앞으로 많이 그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네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귀한 소장품을 또 보여주셔서 고맙고요. 네. 예, 지금까지 우리 조상의 그 숨결이 담긴 전통적인 종이 공예품과 그것의 전승에 열정을 쏟아오신 우리 김경 여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와 유익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